큐님, 이전 회사에서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에 있어서 사람들끼리 두루두루 친했고 또 당시 회사에서 공공의 적이 있다 보니 더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공공의 적. 그 당시에는 연애 얘기나 속 깊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는 퇴사를 했고 제가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면서 서로 많이 다른 인간이라는 걸 느꼈대요. 아, 이직을 하면서 다른 인간이라는 걸 느꼈구나. 친구는 재취업 대신 도박장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남편과도 이혼을 했어요. 도박장 일? 남의 일이긴 하지만 그 이혼도 친구의 외도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핑계대며 자신을 두둔하는 모습에 인간적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이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아깝더라고요. 또 친구랑 만나면 저는 대체로 듣고만 있어요. 정말 혼자 잘 떠듭니다. 친구가 지금 우울증도 있는 상태라 대놓고 그만하라고 모진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대화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스라이팅 같았던 게 자기는 기집애 같지 않아서 뭐든 솔직하게 말한다. 자기가 저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대화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는 먼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있지 않는데 자꾸 저에게 친구가 연락을 합니다. 최근에는 안부가 다 용건을 물어보는 연락이에요. 제가 디자이너인데 광고물을 만들어 달라든지 프로그램 사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답장을 안 하면 익십 너무한데? 라는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 사업 때문에 물어볼 거 있다고 시간을 내달라고요. 전화로 하라고 했더니 1시간도 시간 못 내주냐면서 맡겨놓은 듯 굴더군요. 옛날에 제 인생에서 두어 명 한번 완전 손절해보니 가끔 후회될 때가 있어서 웬만하면 칼 같은 손절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 외에 다른 제 친구들과는 한 번도 트러블이 없어서 친구와의 갈등을 푸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그냥 후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예의가 없는 걸까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좀 같이 얘기할 거리들이 좀 있네요. 일단 여기에서 지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 하나만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아까 무슨 질문 있었냐? 어디 갔어? 갈등을 푸는 법을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갈등이 아니라는 거. 갈등이 아니다. 갈등은 서로가 뭔가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방법이 다르거나 어떠한 전제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아빠 나 학원 보내줘. 돈 줘. 이거를 말하는 아들과 안 돼. 또 대학 가야 되니까 등록금 아껴야 돼. 라고 해서 돈을 못 주는 부모님. 물론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쨌건 둘 다 자식이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목적은 같아. 그런데 문제는 방법론이 다른 게 갈등이죠. 근데 이거는 갈등이 아니야. 그래서 갈등의 시작이 아닌 거죠. 지금 큐님이 그 친구와 친해졌던 이유부터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공공의 적이 있어서 더 빨리 친해졌다라는 거는 그 친구의 어떤 이런 무례한 점, 이런 안 좋은 점이 눈에 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친해졌던 이유는 큐님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뭐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할 때 이렇게 좀 잘 들어주고 좀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여기서 대상자가 되는 이 친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이고 좀 무례할 수 있을 정도로 선을 좀 넘나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자신만만해 보이는 좀 그런 면들 때문에 약간 큐님이 가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가진 것 같아서 좀 멋있는 면도 있고 좀 그렇게 보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막 다가와 주는 사람이 좀 더 고맙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막 다가가고 막 그 어떤 막 분위기를 띄우고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잘 못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 친구가 볼 때 큐님은 친구긴 한데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긴 한 친구라고 보기엔 좀 애매했지. 친한 사람이긴 한데 이 친구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도를 했어도 물론 여기서는 뭐 큐님이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건 저는 큐님의 사연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큐님의 이런 말씀대로라면 내가 외도를 했어도 그게 어쨌건 남편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기도 하고 이혼의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조금 합리화시키려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았고 나는 이만큼 힘들었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요구는 해도 돼.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약간의 피해의식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혼자만의 암묵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대등한 관계 뭔가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헌신하는 그런 좋은 관계의 친구가 되기는 상당히 힘들죠. 왜냐면 내가 100을 주고 상대도 100을 뭐 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그러니까 100이라고 안 세도 되는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일단 갈등이어야 돼. 목표가 같아야 돼요. 헌신을 하는 관계가 되려면 공동의 의지가 있어야 돼. 공동 목표.
친구 관계라면 우리의 우정, 뭔가 우리가 좋은 사이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계산하지 않아도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돼요. 근데 계산 없이도.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는 항상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친구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왜냐면 나는 그동안에 손해보고 상처받고 나는 이렇게 불쌍한 존재니까.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동의 목표도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지금 뭐 상대가 아니라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추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갈등이 아니다. 그리고 뭔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 친구한테 뭔가를 해주고 지내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면 이 친구는 항상 손해본다는 생각을 베이스에 깔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남들은 티 안 내고 묵묵히 하는 걸 너무 유난 떨며 얘기한다고.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세상에서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우울증 약을 지금 먹고 있는 게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죠. 왜냐면 나의 슬픔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병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아무튼 그런 면이 있고, 지금 조금 더 나가서는 물론 여기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오히려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이 친구의 지금 뭔가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로 봤을 때는 약간 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오히려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니라, 여기서 뭐 조울증이라 했지만 조울증은 정말로 심각한 병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상태. 뭔가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좀 산만한 상태.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감정적으로 조절이 좀 쉽지 않은 좀 그런 사람에 가까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슬프고 뭐 우울함이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우울함을 토대로 많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의라는 것도 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제가 항상 시야가 넓어야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내가 슬픈 일을 겪었고 이 슬픈 일을 극복해서 그래도 사업도 해보려고 하고 친구한테 내가 먼저 연락도 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의가 없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식당이나 뭐 어디 매장에 가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는 예의가 없고 갑질하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직원 무릎 꿇리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한 도덕심에서 하는 걸 말이에요. 어떻게 직원이 나한테 이래?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에서 계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물건도 사고 이렇게까지 여기에 매장에게 헌신은 아니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릎을 꿇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결국은 예의가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행동이. 식당에서도 항상 무례하다고요. 아주머니 뒤에서 다 들리게 말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대등한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이 사람을 대하면 이 사람은 손해봤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맡겨놓은 것처럼 오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뭐 저한테 뭐 굳이 물어보면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연락 오면 야 바빠서 그러지. 그리고 약간 그렇게 돌려 말하면서 굳이 내 시간과 감정을 쏟지 않고 그냥 뭐 연락이 오면 그냥 대충 핑계 대면서 피하는, 그냥 그 정도로 지금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 친구분이 그렇게 했을 때 계속해서 아마 이게 거절이라고 생각 못하고 순간적으로는 분노를 보이면서 말을 하고 또 며칠 후에는 또 웃으면서 또 부탁하고, 그런 게 반복돼서 더 짜증이 날 수는 있겠네요. 왜 이렇게 되냐고? 그건 일단 남의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자기 받는 거 자체를 굉장히 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거는 뭐 가정에서부터 일어난 일이겠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형제들,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의 다른 자매가 이 친구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막말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의 자매가 뭐 이 친구보다 조금 더 뛰어났고 근데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랑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쟤만 지금 지원을 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면 나는 남의 걸 뺏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뺏어야 된다고 나는 항상 손해보고 살았어 이제 그러면서 키워진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신 거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손절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는데 내가 일단 감정적으로 손해를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 계산까지 할 것까지는 없지만 내가 막 너무 신경 쓰면서 살진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신경을 안 쓰려면 손절을 해야만 신경을 안 쓸 수 있다. 그러면 손절해야지. 근데 손절을 안 해도 뭐 연락 오면 오나 보다 아니면 안 하나 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고물을 만들어 달라든지 라고 하면은, 광고물 요즘에 누가 이런 디자이너한테 맡겨 그 뭐 미리캔버스 들어가 봐 하면서 미리캔버스 사이트만 알려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미리캔버스 사이트랑 뭐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면서 인공지능 하는 거 뭐 유튜브 링크 하나 보내준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 해줄 수는 있겠죠. 프로그램 사용법도 뭐 나도 그거 잘 모르는데 그 링크 한번 찾아봐. 그래서 뭐 링크 정도는 보내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큐님 삶에서
조금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서 큐님이 약간 그 친구를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손절을 조금 걱정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편으로 좀 특별한 존재니까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면 한 그 정도로 처음 보는 타입일 거예요. 그죠? 처음 보는 타입이지. 근데 이제 그 걱정은 또 순간 드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친구 큐님의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테이커인 상황이고 사람들이 그 친구를 거의 대부분 손절을 한 상태라면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피하는 정도로 대하는 큐님에게 계속해서 의존하게 될 것 같긴 하네요. 뭐 이렇게 근데 말이 의존이지 어떻게 보면 큐님에게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대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정도의 상황일까요? 그건 뭐 내가 모르겠네. 어때요? 큐님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얌체같이 살고 있나요? 큐님밖에 없을 정도로? 또 그런 사람이면 사업을 한다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또 사업이 뭐냐 따라서 또 다르지. 꼭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으니까. 친구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러면 손절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건 내가 너무 피해보지 않는 상황으로. 그런데 거절을 할 거면 그러니까 한 방에 확실하게 처음에.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엔 많았다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혼도 겪고 이러면서 이 친구의 단점이 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는 남들한테 막 퍼준다고 하는데 그건 남들도 다 하는 정도의 배려라.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른 거라니까. 내가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주는 거는 굉장히 큰 배려를 하는 거지.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손절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잘 지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는 그런 사람들도 꽤 필요해요. 많이 있어도 좋지. 물론 나처럼 이렇게 방구석에 있고 아싸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사회생활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면 뭐 이런 사람도 어쨌건 그 잡석도 그러니까 태산이 되려면 잡석도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있거든요. 잡석을 빼면은 동네 뒷산이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손절해요. 나는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래, 야, 뭐 맡겨놨냐? 뭐 익십이 뭘 너무해. 할 말이 없어 안 했지. 그냥 그렇게 그냥 말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 갖고 삐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선택을 하셔야죠. 어쨌건 큐님 너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결국 기준은 하나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정신적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 내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굳이 내 조금의 감정의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이거 내가 그러니까 뭐 너무 좀 뭐랄까 그냥 방구석에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죠.